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입니다. 저는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서 오늘 새누리당 김성태 간사님의 그 이사 진행 발언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청문회 개시 직전에 김성태 간사님께서는 본청문회를 날치기, 심지어 폭거 이런 표현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국정감사 때 김재철 증인이 불출석했고, 그래서 11월 2일에 특별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출석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나올 경우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바로 이 자리에서 여야 환노위 위원들이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으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렇게 말 바꾸기와 날치기다 저렇게 모르쇠로 일관하시는 김성태 간사님께 소속 정당은 비록 다르지만 초선으로서 어떤 좀 실망감이랄까요? 네, 상당히 제가 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특히나 분노할 수밖에 없던 부분은 지금 쌍용 자동차 김정은 지부장님이 무려 34일째 단식을 하고 계시고, 그것도 지금 새누리당사 앞에서는 다른 36명의 조합원 분들께서 동조 단식을 하시고, 그리고 4분의 조합원 분들은 새누리당 당직자 중에 민원을 담당하는 당직자를 면담하기 올라가서 새누리당 당사 안에 있었는데, 그 4분이 오늘 새벽 4시 반에 연행됐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고한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쌍용 자동차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있었는데, 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또 하나 우리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어떤 정치적 약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이런 두 가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사안에 대해서 전혀 협상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MBC 청문회에 대한 어떤 태도가 김성태 간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현장에서 많이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고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규정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새누리당 당 내에서 이 쌍차 등등의 이런 노동 현안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지 좀 거기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말씀하실 자격은 그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실 자격은 없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사실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 안에 들어온 정리해고 노동자들 23명의 희생자를 그 고통을 안고 있는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발해서 연행까지 시키는 정당에서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행진 분들께서 구속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이상 실망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일단은 11월 9일 저녁 늦은 시간에 제출된 김재철, 그리고 안광환, 이진숙 이 세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에 있는 한 문단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MBC 노조는 MBC 사장과 임원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사 사장 및 임원으로 귀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에 이 청문회에 증인 출석 요구를 한 건 MBC 노조가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환노위 위원들입니다. 네, MBC 노조가 증인 출석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저는 환노위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어떤 국회에 대한 모독이자 이제 MBC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폄하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본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은 김재철에 대한 어떤 문제, MBC 언론 장악의 문제를 알고자 하는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함부로
처사라는 거 보고 정말 어떤 현 정부 그리고 나아가 박근혜 후보 캠프의 비호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정치적 이용이라는 표현을 불출석하는 증인이 쓰는 걸 보고 마치 박근혜 후보 뭐 선대본부에서 써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가 하는 생각을 오히려 해보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많은 의원님들의 신문을 통해서 김재철이 부적격이라는 것은 너무 확연히 드러났고요. 이거는 그 공영방송사의 사장으로서의 어떤 무능력함 뿐만 아니라 그 공직자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도덕적 흠결로 점철된 이런 개인이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히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정영아 증인께 묻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지금 박근혜 후보 그 선대위에 그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어떤 외압을 넣었다라는 그 지금 정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그 김재철 같이 그 부적격인 이런 공영방송사 사장을 이명박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를 했었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그 현재 그 후보 캠프에서는 오히려 그 꼬리를 잘라버리고 그 연관성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러는 게 캠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좀 상식적으로 좀 판단이 됐었는데 오히려 선대본부장이 이 어떤 이 김재철 사장을 계속 유임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었다. 증인께서는 김재철 사장이 유임하는 게 그 박근혜 후보 캠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기에 유임을 시키는데 외압을 넣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지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현 정권에 의해서 장악된 이 MBC라는 점은 이미 국민들도 다 공감하는 바였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파업에 일어섰고요. 총선 대선 공정하게 치러야 된다는 기치로 지금 파업을 170일 했고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요. 근데 그런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세습하겠다, 끌어안고 가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이번 당문진 의사결정으로 하신 거라고 저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볼 테고요.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셨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울질을 해봤을 때 어떤 물론 부적격한 공영방송 사장을 유임했다는 어떤 그런 단점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언론사를 장악하고 그거를 선거에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쓸모가 있다라는 판단을 캠프에서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저희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환도위에서 어떤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부적격하다고 어떤 오늘 아침에 김성태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이 파업은 어떤 공정방송을 훼손했던 점, 김재철 사장이 그리고 그런 이유로 그래서 지금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도 어떤 공정방송을 훼손하면서 언론을 장악하면서 선거에 유리하게 쓰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도 파업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박근혜 후보 캠프의 기도가 선거랑 관련이 있다면? 저희는 불편부당하게 방송해야 된다는 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일하는 구성원들의 소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근로조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로조건을 쟁취하기 위해서 파업을 한 거고요. 어떤 집단이든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면 거기 거부하는 거는 저희의 숙명이고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파업에 나선 거고 지금 특히 대선이라는 이 국가적인 행사에 불편부당함을 견지하지 못하는 방송이라면 방송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계속 국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사실은 며칠 전에 이 김무성 선대본부장이나 하금열 청와대 실장의 건이 MBC 파업의 문제에 더 이렇게 연루됐음이 폭로가 됐을 때 사실 이 청문회에 두 사람의 어떤 증인 출석을 요청을 하고 이 청문회를 더 연기해서라도 그 문제를 파헤치는 게 사실 본질이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는 김재철 청문회가 아니라 박근혜 청문회로 사실 보아야지만이 이 문제의 현재 시의성, 이 문제가 현재 갖는 시의성을 좀 더 깊게 다룰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했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이 이렇게 강경하게 전혀 자리에 불출석하고 또 좀 주요한 증인들도 이 자리에 오지 않고 그런 걸로 봐서 정말 두려운 것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정말 이런 무모하게라도 이렇게 그 MBC를 잡는 거에 정말 꼭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이 뭐 확고히 섰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이 저도 되어졌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다음 차기 정권을 생각하는 박근혜 캠프와의 어떤 관련을 연관을 이제 문제를 규명해 내야지만이 지금 그 MBC의 파업 문제도 더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 고용노동부 장관님도 함께 하시는데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앞선 신문 과정에서 그 MBC 공영방송 사장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언론 장악의 문제들, 공정방송 훼손한 문제들을 같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공직자로서 이 김재철 사장이 자격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공영방송 사장으로 있어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MBC 파업건이 말하자면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은 밝혀졌고요. 방금 정영하 위원장 말씀에서도 불편 부당 방송이 근로조건으로 직결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노동법 어느 학자도 불편 부당 방송이 제 질문은 김재철 사장이 직결된다고 보는 공영방송사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그러니까 그런 공영방송사 사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같은 공직자로서 평가해 보시라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평가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입장이 있지 않으신가요? 방문진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함부로 생각이 있어도 공개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보지 않고요. 지금 현재 어떤 공직자들이 벌써 박근혜 대선 후보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저는 어느 누구도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의원님 눈치도 안 봅니다. 네? 의원님 눈치도 안 봅니다. 누구의 눈치도 안 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영방송사 사장 김재철의 앞에 행적을 봤을 때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말할 수 없다는 이유를 지금 나오는 것은 인사 문제인 것입니다. 노사 문제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직자로서 노사 문제만 알고 있고 나머지들은 필요 없다 이겁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만 법과 원칙을 얘기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법규는 막 어기고 사십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위 공직자로서 제가 여기서 발언할 사항은 아니죠. 고위 공직자로서 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건 국민의 판단을 구해보시고요. 방문진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같이 느끼겠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위 공직자로서 누구의 눈치는 안 보는지 몰라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도 고위공직자의 자격은 상당히 없어 보입니다. 몇 달 동안 느꼈는데 저도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하고 이 170일의 어떤 장기 파업을 겪고 있는 그 노조의 문제 그리고 옆에 바로 그 당사자들이 와 있는데 발뺌만 하려는 태도가 늘 어이가 없었고요. 이 정부에서 임명한 고위공직자들이 다 그 수준이라는 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의원님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네, 물어본 게 후회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김재철 유임의 외압을 넣었다고 이렇게 밝혀졌는데 저는 박근혜 후보가 본인이 지시한 건지 아니면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어떤 독단적인 결정이었는지 이 어떤 진실을 좀 밝히고 만약에 본인이 지시한 거라면 후보 자격도 없을 뿐더러 아니면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계속 선대본부에 저렇게 남아있는 모습도 국민 대통합을 외치는 후보로서는 정말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의로
이상 이번 질의는 마치고 다음에 나머지를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